녹화. 오케이. 안녕. 뭔 진짜 이게. 아니 이게 와이파이가 지금 학원에 잡는 게 3개가 있어갖고 3개가 막 번갈아 잡혔다 꺼졌다가 번갈아 잡혔다 꺼졌다 그래서 하나로 고정해놨어. 그래서 그래. 자, 우선 오늘 3인국을 시작할 거야. 3인국. 꽤 중요한 작품이라 뭐 여기도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작품이어서 오늘 3인국 성미인국을 빨리 할게. 너네가 기본적으로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많이 어렵지 않은 작품이어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해보면 빨리 하자. 집중해서 딱 보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3인국이라는 작품인데 뭐 여기서 너네가 보면 잘 알겠지만 사자는 그리워할 사자야. 생각할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인이라는 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미인이라고 불러. 미인이 우리가 왜 이쁜 사람을 미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쁜 사람 말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미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래서 3인국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미인은 임금이다. 임금. 됐지? 자, 우선 요거고, 3인국은 너네가 알고 있는, 여기다 쓸게. 이게 대표적인 유배가사야. 유배가사. 유배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어서 아니면 또 모함을 당해서 유배지에 가게 됐고, 그 유배지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안타까움, 또는 거기서 느끼는 뭐 자연신화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에 관련된 이야기들, 아니면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 위주로 보통 많이 쓰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3인국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이게 속편이 나왔어. 그래서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3인국을 쓰고 그 다음에 성민국을 그 다음에 썼어. 오늘 조금 있다가 배울 성민국까지. 그래서 2개가 짝을 이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 작품을 우리가 좀 따로 봐도 괜찮을 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지금 써놨어. 우선 봐. 3인국과 임금님의 성민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3인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많냐면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주로 부각해. 나 임금님을 이렇게 사랑해요. 임금님에게 봄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고, 여름에 이런 선물을 보내고, 가을에 이런 선물을 보내고, 겨울에 이런 선물을 보낼게요 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작품이야. 그래서 내가 임금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이 더 주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이거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써줄게. 그럼 지우고 쓰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너네가 먼저 볼 3인국. 3인국은 첫 번째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로 많이 쓰고 있었고, 두 번째로 3인국을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계절에 따른 전개야. 뭐 얘기한다면 각 계절별 선물이 있어. 각 계절별로 선물이 등장할 거야. 봄에는 어떤 선물 보내고, 여름에는 어떤 선물 보내고, 가을에는 어떤 선물 보내고, 겨울에는 어떤 선물 보내고 해서 각 계절에 어떤 선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지. 근데 이게 우리가 유배가사를 쓰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이렇게 임금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강해요. 임금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임금님이 그 작품을 보고 나를 다시 불러주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자연시나 유배문학 같은 거 보면 다 뭐 역군운이 셨다 이러면서 끝나잖아. 임금님 은혜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 이유가 임금님이 나를 다시 봐주길 바랬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임금님 참 사랑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임금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게. 그런 개념이었는데, 3인국은 임금님이 봤는데 이걸 보고 나서 뭐 별로 반응이 없었는지 임금님이 다시 불러주지 않았어.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송민국이라는 작품을 쓴 거야. 오늘 볼 작품이지. 송민국은 속편이라는 뜻이야. 미는 임금님이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속편이야. 임금님에 대한 속편에 대한 속편 이야기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작품은 좀 특징적인 게 첫 번째, 송민국은 그냥 바로 그냥 특징적인 건 첫 번째로는 임금님에 대한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잘못, 내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반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 임금님이 내가 진짜 미친년이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송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야. 그리고 송민국은 또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지.
대화체. 뭐 대화체도 아니야. 정확하게 대화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대화야. 대화를 통한 전개. 그래서 계절에 따른 전개가 있다라는 거, 대화를 통한 전개가 있다라는 거. 그 두 작품이 좀 특징적인 이유, 자주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꽤 유명한 작품이고 필수 작품이라 너네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거야. 뭐 송민국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실제로 송민국 쓴 다음에 임금님이 다시 불러줘. 이거는 좀 성공해. 그래서 다시 관직으로 나가게 되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3위인곡 우선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3위인곡에서 내가 너희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 저번 시간에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우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이원론적 세계관. 요건 우선 체크를 해줘.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세상을 두 개로 나눠서 봤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천상계라는 공간과 지상계라는 공간으로 나눴는데 천상계라는 공간은 관직에 있던 그때를 말하는 거고 천상계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떨어졌잖아. 그 지상계를 유배지라고 놓고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천상계라는 관직, 지상계라는 유배지. 두 가지의 세계관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우리가 적강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지. 적강 모티브. 그래서 뭐 조금 다른 걸로 좀 써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적강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상계로 떨어졌다. 적강 모티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송민국도 그렇고 사미인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라는 거. 여성화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글을 쓴 건 정철이니까 남자잖아. 근데 시적 화자는 남자보다는 여자에 훨씬 더 가까워. 읽어보면 이게 여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줘. 읽어보면. 그럼 왜 이걸 굳이 여자로 했냐? 여자가 그림의 정서를 드러낼 때 훨씬 더 유리하거든. 그지? 남자가 예를 들면 이것도 웃긴 거야. 나는 그 왜 선생님이 요즘에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를 본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봐갖고 그걸 내가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솔직히 나는 이제 계속 보는 게 아니라서 우리 와이프가 볼 때 옆에서 보는 거라 그냥 중간중간에 뛰어넘어갖고 잘 못 봤는데 어제 하여간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14편인가를 보고 있더라고. 14편 볼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 중간에 안 봤는데? 라고 하니까 중간에 안 보면 어떠냐 그냥 봐도 돼 하면서 14편을 봤어.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거기에 보면 좀 슬픈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슬픈 장면을 보고서 눈물이 좀 그렁그렁 하더라고 내가. 좀 나는 이런 거 감정이 잘하고 눈물이 살짝 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알아? 내가 이게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지? 그럼 이건 뭐 갱년기 걸린 남자야. 존나 욕한다고. 미친놈이라고 이 새끼 남자 새끼가 드라마 보고 쳐온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드라마 보고 울면 감수성이 너무 훌륭해. 뛰어난 여자야. 이지를 한다고. 여자가 드라마 보다가 우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건데 남자가 드라마 보다가 울면은 존나 욕한다고.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나? 잠깐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건데. 나 옛날에 소개팅 했다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소개팅 했다가 누구냐? 저기 하여간 소개팅 했는데 간호사를 만났었어. 아는 저기 친구가 간호사 여자분을 소개시켜줘갖고 간호사를 만났는데 이분이랑 좀 뭐 그냥 뭐 잘 되고 있었어. 뭐 내가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였거든 그때는. 그래갖고 잘 되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만나는 날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영화 봐요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졸래 말도 안 되는 개슬픈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해서 드라마인데 영화인데 되게 슬퍼. 이별에 관한 얘기거든. 그거를 보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내가 극장에서 이제 두 번째 보는 여자인가 세 번째 보는 여자인가인데 오열했잖아. 극장에서 오여서 막 펑펑 울었어. 막 오오 뭐 이러면서 막 울었어. 막 진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나오더라고. 그렇게 울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여자를 못 만났어. 드라 극장 갔다가 펑펑 우는 거 보고 여자가 너무 당황했나 봐. 그리고 그 여자는 피도 눈물도 없어.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 내가 우는 게 신기했는지 뭐 하여간 그거 보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고서 못 만났어.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 존나 슬펐어. 그러니까 남자가 울면 찌질한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왜? 나 당신 사랑해요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시청자가 남자야. 막 슬퍼서 울 거고 막 이럴 건데 시청자가 남자야. 찌질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성화자를 갖다 넣는 거야. 그림의 정서를 더 부각시키기에 좋으니까. 됐지? 자, 그리고 뭐 운명론적 가치관, 유교, 불교, 도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 한 거니까 이거는 뭐 작품 뭐 읽다가 언젠가에서 얘기할 거야. 그거.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처음부터 보자. 이제 살살 시작해볼게. 이렇게 하고 보면 되겠다. 처음부터 보자. 이 몸이 삼기실제라고 했는데 삼기다라는 단어는 태어나다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이거 모르는 놈은 죽어야 돼. 말도 안 된다. 삼기다라는 단어
제라는 단어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을 드러내는 명사야. 이거 의존명사 아니다. 옛날에 문법으로 이게 의존명사다라, 의존명사라고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틀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 이것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몸이 태어날 때 님, 여기서 말하는 님은 임금이겠지? 여기서 말하는 임금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온어적 세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저기 천상계의 임금님이라고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님은 천상계의 옥황이라고 할게. 천상계 옥황인데 결국엔 이게 임금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거지. 결국에 천상계의 옥황이지만 결국엔 임금이다.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 삼기시니 태어나시니 이것도 결국에 뭔지 알아? 이것도 운명론적 가치관이야. 운명론적 가치관.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해서 내가 태어날 때 당신을 따라서 태어난 거다. 당신과 나는 원래 하나의 운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 운명론적 가치관 얘기해도 되고 한생연분이 자 요것도 수업하다가 이런 얘기 했나 보다. 자 한생연분인데 요 한생 보이죠? 요 한자고요. 요 한. 내가 왜 너네 수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요거 위에 봐. 위에 보면 요거 하다라는 단어가 일어나다가 있다. 몇 번 얘기했지? 이 하다는 마크다는 뜻이고 이 하다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알 거야. 근데 내가 이 하다라는 단어가 요런 한의 형태, 요런 한의 형태로 쓰이면 이게 뭐뭐를 하다라는 단어 할 때 축구를 한, 사랑을 한, 농구를 한 할 때 그런 한이라는 뜻도 되기는 하지만 숫자 1, 하나 그런 뜻으로도 쓰는 놈이라고 내가 이렇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지? 기억나지? 그지? 그럼 한생이라는 거 뭐야? 하나의 생애, 한평생 뭐 이런 뜻으로 보는 거지. 한평생의 연분이 인연이 하늘모를 일릴런가 그럼 표현법은 이제 서리법이기는 하네. 서리법인 거고 그럼 당신과 나의 인연은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써 있는 걸로 여기 하늘이 정한 사랑이다. 운명론적 가치관이다. 똑같은 말 나오죠. 운명론적 가치관 두 번씩 얘기했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당신을 따라서 태어난 거고 당신과 내가 이렇게 연결된 건 하늘이 연결해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들 중에 하나야. 이런 것들은.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거 보자. 뒤에 거 보면 나 하나 젊어 있고. 자 나 하나 젊어 있고서 젊어 있고라는 단어는 젊어 있고라는 단어는 뭐 느려. 잘 보이니? 느리지. 뭐가 왔다 갔다 해.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뭐 말은 들을 테니까 우선 해볼게. 나 하나 젊어 있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나는 지금 젊다. 나는 나이가 젊고 님 하나 날 괴신이 괴다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는 단어가 알고 있지? 괴다, 사랑하다. 여기도 써놨네. 이거 언젠가 한번 저번에 수업하면서 썼던 것 같긴 한데 괴다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귀라는 단어는 지시되면서로 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뜻이다. 언젠가 한번 이거 수업할 때도 이것도 한번 써줬던 걸 거야. 오케이? 반복하면서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 하나는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나는 지금 젊어인데 거기에 님은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시니 그럼 지금 이거 뭐야? 이미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해주시니 뒤에 거 좀 더 읽어볼게. 이 마음, 이 사랑 견졸 때는 비교할 때. 비교할 곳 노이 없다.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사랑이 엄청 넘쳤어. 임금님도 날 사랑해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사랑이 넘치던 그런 때야. 행복했던 그런 때야. 밑에 거. 평생에 원하여대라고 했는데 자 기억해.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이 원이란 단어가 이 원자가 소원한다. 라는 뜻의 원이야. 그러니까 원망할 따의 원자도 있고 소원한다의 원자도 있으니까 알아둬. 평생 동안 내가 소원하기를 한대 여자. 예자 보여? 요것도 우리 되게 자주 보는 단어지. 예다. 예다. 지내다, 보내다, 흐르다, 살아가다, 날아가다, 흘러가다 뭐 이런 뜻으로 너네가 되게 자주 보던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평생에 원하기를 한데 지내고자 했더니 한데 살아가고자 이렇게 했더니 다시 그럼 내가 평생에 소원하던 건 뭐다? 임금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자 내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됐지? 여기까지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자 외워두고라는데 너네 이제 외아들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외아들 그럼 외라는 단어가 뭐야? 따로 또는 홀로
요런 뜻으로 쓰는 단어가 되겠지. 그럼 늙어서 무슨 일로 따로 두고 홀로 두고 이런 뜻이겠지. 홀로 두고 그리는 거, 그리워하는 거. 그리워하는가. 그러면 지금 원래 얘기하는 거야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이별한데 난 떨어졌어. 밑에 거. 자, 밑에 거. 엊그제는 뭐 당연히 과거겠지. 엊그제 님을 매셔. 님은 임금님이겠지. 임금을 모셔서 광안전을 얻었더니, 자, 광안전 이것도 또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지. 한 번만 더 쓸까? 여기 옆에다가. 자, 광안전, 광안루, 그리고 백옥경, 백옥루, 백옥루. 또 아이고, 백옥루자 이상하다. 백옥루. 뭐 가끔 이제 자청전도 나오기도 해. 자청전. 지금 이게 다 천상계의 궁궐을 얘기하는 거야. 천상계의 궁궐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는 곳을 보통 상징할 때 이런 단어들 되게 많이 쓰지. 광안전, 광안루, 백옥경, 백옥루, 자청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자주 나오는 말들이야. 오케이. 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자미성 이런 것도 좀 솔직히 좀 나오기도 해. 자미성도 하늘에 있는 별 중에 하나로서 어떤 높은 신화를 얘기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천상계를 얘기할 때도 쓰는 말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자미성을 안 쓸게. 어쨌든 이렇게. 자, 읽어보면, 그럼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럼 이게 결국엔 뭐야? 관직에 있던 때를 얘기하겠지? 관직에 있던 때. 엊그제는 내가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있었었는데, 내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관직에서 임금님 당신을 모시고 내가 있었었는데, 밑에 거. 그 곁에 어떠하야 하계 내려오니. 자, 하계라는 단어 세 개 이렇게 써 있긴 한데, 하계가 결국엔 뭐야? 지상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유배지야. 유배지. 그래서 너네 여기 하계라는 단어에 너네 책에 써 있기로는 인간 세상, 속세, 그래서 적강 모티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야, 전라도 창평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돼. 아, 관동별곡 너네 배운 애들 안다. 관동별곡 보면 그 뭐야, 얘가 강호의 경이 입어 중림에 누웠더니 그 중림을 창평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창평이 유배지였는데 임금님의 관직을 받고 올라가잖아, 관동별곡이. 어떤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요거. 송민곡,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유배지에 있다가 나중에 관직에 나가게 되는 거지. 제가 볼게. 하계에 내려오니까 올적의 빗은 머리 얽힌 지 3년이라. 조금만 쓸데없는 얘기하면 올적의 빗은 머리가 얽힌 지 3년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건 결국에 뭐냐? 유배지에 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야. 온 지 3년. 유배지에 온 지 3년이 됐어. 3년이 됨. 요거고,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더 하면 3년이라는 단어가 진짜 3년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숫자 3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좀 많다라는 뜻으로도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진짜 단순히 3년을 얘기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흘렀어 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3이라는 숫자나 9라는 숫자는 진짜 그냥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좀 많다라는 숫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올적의 비스머리가 3년이 되었구나. 유배지온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런 말. 연지분. 자, 요거 시험 문제 의외로 좀 나오는 놈들 중에 하나야. 여기 보면 연지문이라는 단어 있지. 연지분. 연지분은 조금 너네가 알아두면 좋은다는데, 왜냐면 시적화자, 여기 써있다. 요걸로 그냥 바로 할게. 시적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한다. 여성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연지분이야. 그러니까 화장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겠지. 지원아, 그거 세로로 보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아? 아, 가로로 보는 게 참? 어? 그래, 뭐 편한 대로 해. 자, 그래서 연지분은 있지만 눌 위에 고의할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화장을 할 수 있지만 누구 볼 거라고 내가 지금 화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유배지에서는 잘 보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뭐 단장을 해도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왜? 유배지니까. 유배지니까 이쁘게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너네들도 어 이거
보면 이게 좀 좋은 거기는 한데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되게 많이 느꼈냐면 수업할 때 애들이 화장을 하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 옛날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진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화장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 좀 별로 없지. 왜?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에 잘 보일 사람이 1도 없는데 못하러 내가 화장을 하고 올 거야. 그냥 오는 거야. 모자 쓰고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막 학원에 만약에 잘생긴 남자애들이 좀 있어. 아니면 내가 한 10년만 5년만 젊었어 좀 잘생겼어 봐.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 선생님 너무 좋아. 이러면 애들이 다 화장하고 왔겠지. 선생님 이러면서 그지? 내가 지금 못생겨진 거야. 씨발 아닌데 그냥 잘생긴 사람인데 씨발. 아무튼 하여간 그래서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서 내가 이쁘게 할 거냐. 그래서 나 화장도 안 하고 다녀. 뭐 이런 말. 자, 요것도 꽤 좋은 말이에요. 요거 잘 봐. 마음에 맺힌 시름이. 시름은 근심이겠지? 마음에 맺힌 시름, 근심.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이 첩첩히 쌓여 있어.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놈이야.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난 좀 좋다고 생각해. 왜?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인데 시름은 정서지. 그지? 근데 첩첩히 쌓여 있대. 정서가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전형적으로 뭐야? 추대구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말이지. 전형적인 추대구. 어떤 말인지 되니?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이래. 시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정서인데 감정인데 감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이 쌓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 전형적인 추대구.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추대구 보이지? 시름을 겹겹이 쌓아놨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케이. 수업 하나 할 때 여기 앞에 지원이밖에 없으니까 지원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자, 밑에 거.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히 쌓여서 뭔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뒤에 보면 요 얘기였어. 짓느니 한숨이요 뒤느니 눈물이라 뒤에 거. 그럼 짓느니 한숨이요 뒤느니 눈물이라 요거 표현법 뭐가 있을까? 저 집에 씨 어떻게 이렇게 알지? 어떻게 알았어? 와, 개 똑똑한 지집애쌤. 맞아. 아까 이게 써 있었어. 야, 근데 아까 써 있는 거 어떻게 봤어, 근데? 지우기 전에? 야, 지우기 전에 그걸 보고 기억하고 있다고? 와, 대단한 놈이 있어, 저거. 맞아. 이게 표현법으로 도치법이고 대구법도 있어. 왜냐면 짓느니 한숨이요. 한숨을 짓고 뒤느니 눈물이라 눈물이 떨어진다. 이건 내 주어 서술어 관계를 뒤집었잖아. 그래서 도치법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구법 정도만 기억해도 되는 건 맞는데 도치도 있어서 애들한테 그냥 물어보는 건데 저 얘기하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욕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갖고. 아무튼 오지원 똘똘해. 훌륭한 여자야. 자, 어쨌든 해볼게.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그럼 오지원 이거 뭐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뭐야? 뭘 그렇네요, 야. 우리 애들은 다 안다고. 동현아, 뭐, 한 명 찍어? 지원아. 지원이란다. 지원이 너지. 동현아, 이거.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이거 뭐야? 대구요. 대구 대조. 얼마나 훌륭해. 내가 대조만 썼는데 대구까지 얘기하잖아. 이렇게 훌륭한 아이라고. 오지원 꺼져. 자, 대조, 대구. 아니야, 뭔 소리야. 뭐 집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라고 해서 대구대조가 되는 거지. 대구대조. 솔직히 크게 중요한 표현법도 아니야, 여기서는. 오케이. 자, 밑에 거. 그러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내 삶은, 내 인생은 끝이 있는데 나 여기서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 힘들어 뒤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겠지. 밑에 거. 무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너네들 듣고 있어. 무심하다 원래 욕심 없다는 뜻이지. 근데 이게 지멋대로 좀 쓰인다고 했잖아. 욕심 없다. 이거 한번 써줄게. 자, 무심하다가 있고 무정하다가 있단 말이야. 무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욕심 없다는 뜻이야. 근데 무정하다라는 건 관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배려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 근데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무심하단 말이 밑에 있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이렇게 관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배려가 없다. 이런 걸 쓸 때가 있어. 무심하다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무정하다는 욕심이 없다라고 안 쓰여. 무정하다는 욕심이 없다 이런 말로 안 쓰여. 욕심이 없다는 무심하다가 그냥 끝이야. 이걸로만 얘기해. 근데 무심하다는 관심이 없다, 생각이 없다, 배려가 없다. 무정하다라는 말과 유사하게 같이 쓰이지. 그래서 이게 조금 번갈아 가면서 쓸 때도 있다. 지멋대로 조금 쓰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심하다를 얘기하는 거야.
무심하다는 일반적으로 욕심이 없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 가끔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인 거야. 무심한 세월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런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세월만 졸래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보는 거지. 오케이? 세월만 엄청 흘러가. 난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흐르는 거 싫은데 왜 임금님을 못 보는 세월이 싫으면 뭐 할 거야? 임금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지나야지. 그지?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싫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요건 괜찮네. 안타까움 정도는 괜찮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자, 밑에 거. 밑에 있는 말도 똑같은 말이야. 염량이라는데 염량은 염이라는 단어가 폭염할 때 그 더위를 얘기하는 거고 량이라고 하는 건 추위를 얘기하는 거야. 염은 더위, 양은 추위. 오케이? 그래서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내. 가자마자 다시 온다. 그럼 계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계절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난다. 이런 말이지. 자,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하시라. 느낄 일이라는 건 흐느낀다. 흐느끼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뜻이겠지. 흐느끼다. 듣거니 보거니 흐느끼는 일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하시야 감탄영어인 거 잘 알고 있지? 이것도? 하도하시야 감탄영어미.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해서 영탄적 어조, 감탄영어미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자, 그러면 가가 끝났잖아. 가는 요렇게 하고 정리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나부터가 이제 진짜야. 그 요소부터 너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왜? 계절감이 드러날 거야. 이제부터. 나부터. 자, 시작하면 동풍. 계절이지? 봄이야. 그래서 다시 가는 글자 가는 봄을 드러내는 시어고 이거 뭐 쓸데없지만 한 번만 더 써줄까? 한 번만 밑에다가 쓸게. 요렇게 해갖고 아이고 요렇게 해서 동, 서, 남, 북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봄을 얘기하면서 희망. 남이라고 하는 건 여름을 얘기하면서 이상. 세계 평화. 요거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을을 얘기하면서 이건 솔직히 좀 두 가지야. 풍족도 괜찮지만 쓸쓸함도 괜찮아. 풍족, 쓸쓸. 요거 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겨울. 당연히 고난, 시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긍정의 이미지, 여기는 부정의 이미지가 조금 강한 사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풍족하다는 얘기 써도 되는데 서풍이라고 해서 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쓸쓸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해. 그냥 가을이란 단어 얘기 나오고 이러면 풍족한 이미지 많이 쓸 수 있는데 서풍이란 얘기가 나오면 미안하지만 이건 좀 쓸쓸한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한 거야. 그렇게. 자, 그러면 뭐 잘 썼을 거고 조금 기다려볼게.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작해볼게. 자, 처음부터 오면 동풍이 건뜻 불어. 그냥 봄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동풍, 여기다 봄바람이라고 할게. 봄바람. 봄바람이 건뜻 불어서 적설은 눈이잖아. 쌓였던 눈. 이걸 헤쳐내니, 떨쳐내니 이 말이지. 그러니까 눈이 녹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눈이 녹음. 이렇게 하면 딱 맞겠지. 눈이 녹았다. 창밖에 심은 매화. 와, 매화 대박이야. 왜 그러냐? 이가
가지야. 매화는 원래 봄을 드러내는 시여고 고난시는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이미지, 선구자 이미지가 있는 그런 거야. 근데 보면 매화 창밖에 심심한 매화가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매창이야. 매창 언제 어딘가에서 나오지 않았나? 매창? 너네가 아닌가? 고3 애들 수업인가? 준석이네인가? 거기서 매창을 했었어? 아 그래? 뭐 하여간 어쨌든 매창이라는 단어가 어딘가에서 수업하다 얘기했던 것 같아. 너네 학년들한테 매창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어, 집이 있잖아. 집이 멀티미디어 수업이 좋아. 그림 그리기 좋아갖고. 집이 나오지? 나오지 지금? 미안해. 뭐가 자꾸 꺼져. 뭐가 자꾸 꺼져. 좀 당황스럽네. 하여간 뭐 이래.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옆에 와 나무 더 못 그리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창문을 열면 이 매화창이 보여.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또 봐. 이 매화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 오케이. 여기 창문 가까이 있다고. 창문을 그래서 달빛이 착착착착착 햇빛 같지만 달빛이야. 달빛이 이렇게 쫙 비쳤을 때 이 매화의 그림자가 창에 딱 비친다고 이렇게. 매화의 그림자가. 그래서 되게 서정적인 분위기나 이쁜 분위기를 드러내는 걸 매창이라고 많이 불러. 매창. 오케이?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는 놈이야. 별건 아니지만 여기서 읽어보면 창밖에 심근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쉐라. 쉐라도 감탄 영어이야. 뭐뭐 하는구나라는 감탄 영어미. 그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대. 그럼 지금 여기 오면 동풍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둘 다 임금님 저기 봄을 드러내는 소재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너네가 알까 매화가 되게 중요한 소재가 돼. 뒤에 보면 왜? 가뜩이나 냉담한데 냉담하다는 건 춥다는 소리야. 춥다. 가뜩이나 추운데 암양도 내가 되게 자주 얘기하지. 후각적 심상이라고. 후각적 심상으로 매화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긍정적 기운이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매화의 그윽한 향기라고 써 있고 임금님에 대한 충정이라고 써 있지. 왜? 긍정적 기운이거든. 일반적으로 매화의 향기는 긍정적 기운으로 써 보통. 오케이? 그럼 가뜩이나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에 대한 나의 어떤 마음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온다. 암양이 쫙 뿌려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그 뒤에 황혼의 달이 쫓아. 자, 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도 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증을 갖는다고 했었어. 이것도 한번 써줄게. 여기니까 한번 써주자. 달. 많이 했던 거긴 하지만 한 번만 쓸게. 달. 첫 번째 1번. 1번 같은 경우는 서정적 분위기야. 어떤 분위기나 정서를 드러내. 그리고 매화랑 달이 또 어울려갖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많이 드러내지. 두 번째, 기원의 대상. 기원의 대상이나 초월적 존재. 이런 게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 임금 또는 임금의 은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 신화의 대상. 또는 단순 자연물. 이런 식으로 보통 쓰지. 그러니까 자연 신화의 대상, 자연명서, 뭐 예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달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얘네들이 이것들이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달 보면 뭘 쓰는지 우선 봐야 돼.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서정적 분위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 솔직히 매화랑 달이 붙어갖고 서정적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도 달이 나왔으니까 서정적 분위기처럼 보였다고? 근데 위에 봐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배 맡에, 그러니까 벽에 맡에, 베개 맡에, 내 머리 맡에 비춰주니까
그럼 내가 싹 누워 있었었는데 달빛이 쫙 해서 내 머리에 비치는 거야. 이렇게 비쳤더니 뒤에 뭐라고 했어?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달을 보고 이건 안 써도 돼. 달을 보고 임금을 느낌 또는 떠올림. 이거라고. 그럼 달을 보고 임금을 느꼈다 또는 임금을 떠올렸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는 거지. 왜? 달 자체가 원래 임금을 상징하고 임금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황혼에 달이 쫙 비춰갖고 내 머리만 비켰다, 비춰졌다. 그럼 결국에 내가 임금님의 사랑을 느꼈다. 내가 임금님을 떠올렸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요것도 꽤 자주 나오는 관용어구 중에 하나야. 요것도 꽤 자주 나와. 달빛이 내 머리맡에 비쳤다. 달빛이 내 몸에 비쳤다. 이래서 내가 임금님을 떠올린다. 좀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야.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야. 그래서 황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저물 무렵이겠지. 저물 무렵에 달이 쫓아와서 벽에맡에 비춰주니까 느끼는 듯 느끼는 것은 흐느낀다는 뜻이지. 아까 봤지? 흐느낀다.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는 듯 반가워하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와 내가 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저 매화 꺾어내요. 자, 저 매화 꺾었지. 그래서 이게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매화 자체도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봄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지만 이 매화가 뭐냐? 봄의 선물이야. 봄의 선물. 봄의 선물, 여름의 선물, 가을의 선물, 겨울의 선물들이 있어.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 데 보내고 싶다. 왜? 님이 너를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표현부터 의인법이지. 의인법. 왜? 매화니까. 임금님에게 내가 매화를 꺾어서 보내니까 임금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길까? 이거 솔직히 설리법은 아니야. 임금이 너를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임금이 나를 잊질 않았을까? 임금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해주고 계실까? 궁금증이야. 이건. 그렇지? 저 매화 꺾어서 님 계신 데 보내고 싶어요. 이미 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게 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봄의 선물은 매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여름 볼게. 여름은 꽃 지고 새 잎 나니. 자, 알아도 꽃이 진다고 했잖아. 꽃이 피는 건 봄이야. 근데 꽃이 졌으니까 이제 여름이 되는 거지. 꽃이 피고 새 잎 나니. 자, 이 새 잎이 뭐야? 새 잎이 녹음이 되는 거야. 녹음. 왜? 나무 그늘이란 뜻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꽃 떨어지고 꽃이 떨어졌다. 봄이 지나고 봄이 가고 새 잎 나니.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여름이 왔다. 그래서 녹음이란 단어가 여름이란 단어는 알아야 되겠지. 녹음, 수음 이런 거. 보통 새우도 보통 여름을 드러낼 수는 있어. 새우는 원래 봄도 드러내고 여름도 드러내가지고 새우는 조금 애매하지만 녹음이나 수음들 이거.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이거 깔렸는데라고 해석하는 거 깔렸는데라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쌍기역에 아리 하니까 아라고 있는 거 깔려 있는데 나위 뭐 중요한 말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나위는 그냥 커튼 정도라고 생각해 너네들은. 뭐 여기 책에서는 뭐 얇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라고 돼 있는데 휘단이 커튼이야. 커튼. 나위가 적막하고 자 적막하다라는 단어에서 우선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 나위 적막하고 적막하다라는 건 청각적 심상을 얘기하는 거야. 청각적 심상인데 적막하다는 건 조용하다는 소리지. 그럼 어떤 이미지야? 쓸쓸함을 드러내는 거지. 쓸쓸. 그지? 조용하면 쓸쓸하잖아. 난 똑같잖아. 얘들아 이거 뭐지? 이러고 다들 조용히 가만히 있어. 개쓸쓸하다고 내 마음이. 내가 분명히 너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해. 쓸쓸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위는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슈막이라고 했는데 슈막도 커튼이야. 슈막도 커튼. 나위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슈막이 비어있다. 비어있다? 공간적 배경. 아니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게. 공간적 배경보다는 시각적 이미지. 슈막, 방안이 비어있다.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니까 이것도 쓸쓸이지. 쓸쓸하다. 자,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나위는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어. 쓸쓸해. 이거. 야, 이것도 달아 없어지는구나. 이 펜이 달아 없어지네.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하냐. 불균형하게 됐네. 너는 왜 샤프 보면 한참 쓰다 보면 한쪽만 갈아져갖고 삐죽해지잖아. 그것처럼 얘가 지금 약간 그러네. 좀 뾰족해졌네 이쪽이. 집에 하나 떴나 이거? 무게 어쨌든 자 비어있다. 자 부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부용이 너네가 알던 연꽃이야. 근데 내가 언제 수업하다가 연꽃이 불교를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그지? 연꽃이 불교를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꽃이다 이런 얘기지. 부용도 불교를 드러내고 연꽃을 드러내는 이미지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자, 부용을 걷어놨다. 연꽃을 걷어놓는다고? 뭔 개소리야. 아니, 연꽃이 새겨져 있는 커튼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연꽃무늬 휘장이라고 써있지? 휘장이 아까 커튼이라고 얘기했댔잖아. 그지? 아니, 연꽃을 걷어놓는다는 게 좀 이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커튼에 연꽃이 새겨져 있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옷에 이제 꽃무늬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여자들이 좀 나이 먹으면 꽃무늬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본가에 가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이 선생님이 젊었었을 때는 집에 커튼이 하얀색 커튼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냥 하얀색 커튼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약간 레이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약간 이제 그 뭐냐 불투명한 그런 느낌. 약간 그 망사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 커튼 같은 거를 여러 겹 해갖고 이렇게 되게 이쁘게 디자인해 주셨거든. 근데 요즘에 우리 본가에 가잖아. 아니 커튼에도 꽃무늬가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보면 엄마 꽃무늬 좋아하기 시작하면 늙은 거라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 꽃무늬가 좋대 요즘에. 하고서 자꾸 꽃무늬 뭐 이러시고 그래서 옷 사러 가면 자꾸 꽃무늬 내 있는 막 자꾸 이 셔츠 입으라고 하나? 여자분들 블라우스라고 하나? 블라우스 이거 하니까 꽃무늬 있는 거 자꾸 살려고 해. 그래갖고 아 꽃무늬 말고 그냥 이제 막 동그라미 네모 뭐 이렇게 있는 좀 기하학적인 무늬 있는 패턴을 사. 꽃무늬 싫어 내가 막. 왠지 좀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것들은 조금 모던한 느낌 나잖아. 꽃무늬는 뭔가 옛날 사람 느낌 나잖아. 그래서 내가 꽃무늬 별로 안 좋아하거든. 꽃무늬 살 거면 저기 명품 매장 가서 꽃무늬 사야 돼. 명품 매장 꽃무늬는 조금 덜 촌스러워 보여. 그거 좀 괜찮아. 근데 뭐 무튼 그래.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이것도 솔직히 몰라도 돼. 공작이라고 해서 공작새를 얘기하는 거거든. 공작새가 그려져 있는 병풍이야. 공작을 옆에다 둘러놓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몰라도 되는 거야. 밑에 보면 공작을 수놓은 병풍이라고 써있네. 그냥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이건 뭐 솔직히 대구는 되기는 하는데 뭐 대구 뭐 중요하지 않지 뭐. 그래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놨더니 가뜩이나 씨름 한 대, 한 대, 많은데. 많은데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었던 거 날은 어떻게 이렇게 기냐 이 말이겠지. 자 밑에 거 원앙금이라 근데 자 원앙이라는 단어는 내가 너네한테 부부를 상징하는 그런 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지? 원앙은 부부를 상징하는 게 금이라고 하는 건 비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많이 사용하냐면 부부간의 이불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부부를 상징하는 어떤 옷을 만들 때 많이 쓰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 원앙금을 베어놓고 잘라놓고 오색선 이제 화려한이야. 화려한 아름다움. 화려한 또는 아름다운 실이야. 그럼 옷감을 잘라놓고 그러니까 화려한 실들을 풀어내가지고 금자히 견하시오. 금자인데 금으로 된 자야. 미친놈들이 왜 자를 금으로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금으로 된 자로 견하시오. 뭔가 재단해봐가지고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님의 옷 이게 여름의 선물입니다. 님의 옷 여름의 선물.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 여름의 선물은 좀 합리적이네. 옷을 갖다 주네. 난 여자친구가 누가 꽃 선물해주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나는 꽃 선물 좀 별로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는 꽃 선물을 조금 받고 싶어해. 그래갖고 나는 꽃 사는 거 조금 쓸모없는 것 같다. 못하러 꽃을 그러냐. 차라리 먹을 걸 사주는 게 낫지 않나? 난 약간 좀 합리적인 느낌이라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 나 얼마 전에 생일 때 왜 나 생일 선물 안 줬지? 나 옛날에 나 생일 얼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선물을 안 줬지? 근데 입 싹 닫고 지나갔네. 생각해보니까 생각도 못했네. 이거 뭐하지? 책 뭐야? 옷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했다. 잘 됐다. 옷 사달라고 하면 되겠다. 옷 사야겠다. 꽃무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꽃무늬 옷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딴 얘기인데 선생님 요즘에 그의 우리는 그거 본다고 했잖아. 그의 우리는 맞아? 제목이? 다 모르나? 하여간 그래 우리는 그걸 보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보고 있길래 나 일하다가 와이프가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최용이야 이름이. 근데 주인공 최용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체크무늬 어떤 코트를 입었는데 되게 이쁜 거야. 체크무늬 코트에 뒤에 약간 후드티가 달려 있어. 그래갖고 야 이거 좀 되게 이뻐 보이고 좋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그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서 그걸 중간에 세워놓고서 야 이거 옷 이쁘다. 나 이거 옷 사줘.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래?
야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사줘. 비쌀 것 같은데 사줄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사줄게. 얼마까지 사줄 거야? 그 와이프가 70만 원까지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오 70만 원 오케이 오케이 이랬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드라마를 보고 나는 그걸 존나 찾았어. 근데 세상 존나 웃기더라. 그게 내 기억에 9화인가? 9화인가 10화인가 거긴가에 나왔던 옷이거든. 9화인가 10화인가 거기에 나온 옷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 그냥 갑자기 뭐 그해 여름 최웅 코트 이렇게 찾아도 나올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냥 그 화를 쳐갖고 구화 최웅 코트 이렇게 찾았다? 존나 웃긴 게 나와.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네. 그리고 딱 봤어. 이쁘네 이거네. 봤어. 구찌 거야. 그 옷이 구찌 거더라고. 그래갖고 씨 구찌 거네. 아 비싸겠는데. 찾았어. 350만 원. 350만 원이더라. 하고 내가 350만 원 사줘. 내가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350만 원 안 된대. 이거 못 사준다고. 아 사줘. 이거 나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입으면 내가 진짜 너무 이쁠 것 같다고. 이거 입고 하고 나면 애들 나 다 쓰러진다고. 난린다고. 이거 입고 가야 된다고 막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준다는 거야. 하고 존나 막 이랬다. 근데 웃긴 게 내가 왜 언제 그런 얘기 안 했어? 선생님이 우진이 책 사준다고 언제 스타필드 갔다고 저번 주에. 요번 주지. 요번 주 목요일 날 선생님 스타필드 갔다 왔었거든. 스타필드 갔는데 와이프가 스타필드 구경하고 뭐 하다가 3층 잠깐 볼 일 때 3층 가재. 3층에 올라갔거든. 내가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쓱 가고 있는데 3층 엘리베이터 나서 돌아갔고 싹 걸어나오는데 존나 큰 게 딱 앞에 구찌 매장 존나 큰 게 딱 있는 거야. 구찌 매장. 그래서 내가 와이프 딱 보고 와 우리 와이프 나 이거 사주려고? 우와 이랬다. 와이프가 뭔 소리야? 책 보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 옆에 책방이 있더라고 씨발. 그래갖고 나는 올라가길래 내가 구찌 옷 사주는 줄 알고서 존나 신나갖고 와 씨 구찌 옷 사주나 보다. 이야 내가 씨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아니야. 그 옆에 책방이 있었어. 좋네 씨요. 좋다 말았어. 아니 왜 그러면은 씨야 구찌 있는데 왜 올라갔냐고. 나 엘리베이터 딱 나고 돌자마자 구찌여갖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구찌 딱 있고 앞에 뭐야 저기 그 뭐라고 하냐 루이비통 입고 딱 이렇게 있어갖고 와씨 내가 뭐 사주나 보다 와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존나 속상했어. 갖고 내가 그럼 우리 와이프가 인터넷으로 사주려나? 내가 괜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품절됐더라고 인터넷에서. 없어. 씨. 그래서 에이. 근데 우리 와이프는 왜 선물 안 줬지? 이거 구찌 옷 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니까 구찌 옷 사주는 거 아니야? 아닌가? 절대 그럴 리가 없나? 왜 선물 그때 보통 웬만하면 다 주던데 왜 안 줬지 이번에? 오늘 집에 와서 쓱 물어봐야 되나? 나 뭐야 구찌 옷 사주는 거야 뭐야?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어제 집에 가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그 여름 보고 있길래 본다고 하길래 내가 같이 이렇게 조금 봤거든? 근데 거기에 트렌비 광고가 나오더라. 갑자기 채용이 뜬금없이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존내 커. 휴대폰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거야. 펴갖고 뭘 보는데 트렌비 딱 나오길래 목도리를 하나 살까? 이러면서 그냥 그거 둘러보는 장면이 나와. 그들이 이 목도리 괜찮네 찍었어. 그렇게 하고 봤다. 근데 그 목도리의 무늬가 내가 봤던 그 셔츠 코트 있지. 그 무늬랑 똑같은 거여서 이거 봤다? 목도리가 77만 5천 원이야. 목도리가 77만 5천 원이라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구찌 미친놈들인가 보다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싸? 내가 뭐 했지. 보여줄까? 이거 구찌. 근데 나 몰라 근데 뭔지 찾으면 알 수 없어. 잠깐 너무 궁금한데 한번 보여줘야 되나? 잠깐 이거 녹화를 잠깐 멈추고 애들한테 보여줄까? 좋네. 괜찮네. 시작할게. 자 다시 하자. 자 그러면 님의 옷을 지내 옷 얘기하다가 바로 얘기해. 이 옷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더 빨랐는데 미쳤네. 자 이제 시작해볼게. 자 님의 옷을 지어내니까 수품은 카니와 수품 솜씨라는 뜻이야. 뭐 이거 솔직히 중요한 말 아니까 빨리빨리 넘길게. 수품은 카니와 솜씨는 카니와는 물론이고라는 뜻이야. 물론이고 또는 커녕이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해 가끔. 물론이고 또는 커녕 이렇게 쓰시거든. 그러니까 수품 나의 솜씨는 물론이고 제도는 격식이라는 뜻이거든. 격식도 가질 수 있고 격식도 갖춰졌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내가 옷을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어. 나의 솜씨도 되게 좋고 격식도 되게 잘 됐어.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임금님의 옷을 내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가. 그러면서 어디 볼게.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자, 책이 뭐야? 산호수 지게 백옥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고급스러운 포장이라고 하자. 고급스러운 포장.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님에게 옷을 보낼 거 아니야 만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쿠팡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쿠팡으로 보낼 건데 이게 그 쿠팡에가 쿠팡 트럭에 막 보석 같은 걸 달아놓은 거야. 산호수 지게. 지게인데 산호수가 보석이거든. 보석으로 된 지게 위에다가 백옥함. 백옥도 보석이야. 보석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뒀다. 이런 말인 거지. 너희들 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 뭐냐. 아, 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된장남 같네. 선생님이 저기 에어조단을 좋아한단 말이야. 에어조단을 좋아하는데 에어조단 요번에 원을 저기 크리스찬 디올이랑 아니 루이비통이랑 함께 콜라보해 갖고 에어조단 원이 나왔다고. 루이비통 그거랑. 그래서 웃긴 게 그 박스 있지. 신발이 들어있는 박스. 신발이 들어있는 박스도 루이비통 가방으로 했어. 루이비통 가방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열면 신발이 들어있어. 근데 그 신발의 가죽이 루이비통 특유의 그 뭐야 가죽으로 돼 있단 말이야. 존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와 이거 개 좋은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거 얼마야? 물어봤다. 1,300만 원이래. 신발인데 1,300만 원. 그래서 미친놈들인가? 도라이니? 내가 옛날에 왜 크리스찬 디올이랑 한번 원이 한번 그 뭐야 조단이랑 디올이랑 한번 콜라보한 적 있었어. 근데 그게 400만 원 정도 했거든. 신발이 그때. 그거 옛날에 G코가 신고 저기 TV에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었어. 하여간 그랬었는데 야 얘도 한 400만 원 하나 그랬더니 1,300만 원이래. 가방이 1,300만 원인가 왜 이렇게 비싸? 하여간 뭐 그랬어. 근데 얘도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라고 해서 되게 이쁘게 포장을 했다. 이런 말인 거지. 나 된장남 아니야. 나 오늘 뭔가 약간 된장남 느낌으로 자꾸 뭔가 이야기가 가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된장남. 야 된장남이 여기 3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 3만 원짜리 샤오미 시계 중국 거네. 벗어야겠네 또. 아 생각해보니까 중국 거라고 생각도 안 했네. 무튼 자 제거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그럼 다시 와. 내가 옷을 만들어서 산호수 지게 위에다가 백옥함에다가 내가 포장을 해갖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봐. 산 구름 산이냐 구름이냐 그럼 당신에게 갈 때까지 어떤 장애물이지 산인가 구름인가 자 봐. 머우도 머우시고 내가 이거 뭐 설명해줬죠 이제 머우도 머우시고 멀다 뜻 아니라 이거 뭐야 험하기도 험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거라고 이거 꽤 나오는 거라고 기억했지. 아 여기 해석도 봐. 여기 해석에도 험하기도 험하구나라고 써있지. 안 보이네. 험하기도 험하구나 써있지. 오케이.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아. 자주 나오는 놈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장애물로 산과 구름이 나오는 거 요것도 알아둬야 되겠네. 산, 구름, 부정. 자 밑에 거 천리 말리기를 그냥 임과의 거리감인데 뭐 이렇게 뭐 되게 중요한 말은 아니야. 너네 책에는 뭐 이렇게 뭐 세모 돼 있지만 몰라도 돼. 이런 뭐 세모까지 안 쳐도 되고 천리 말리기를 길을 누라서 찾아가고 누가 이렇게 먼 곳까지 배달을 해주겠냐. 니거든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가워 줄까? 만약에 그 옷이 도착하면 그 옷을 보고 임금님이 날 반가워할까?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임금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거라고 하는데 여름의 선물 괜찮지? 자 그리고 가을입니다 이제. 잠깐 가을이었고 이제 나는 이제 가을이 될 거야. 시작해보자. 하룻밤 서리김에 자,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서리는 가을이라고. 뭔가 또 느려. 됐어. 뭔가 자꾸 느려. 너무 싫다.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자, 기러기도 가을을 드러내는 시험에서 저 외로운 거, 쓸쓸한 거 드러내는 그런 소지였던 거지, 그지?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거. 그래서 하룻밤 서리김. 잠깐. 기러기가 울어낼제. 자, 운다라는 단어 나왔지? 낸다라고 해서 날아가다, 흘러가다, 지내다, 흐르다, 살아가다, 날아가다 이런 얘기지? 그럼 봐. 운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잠깐만. 운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기러기가 울고 있거든, 감정이입.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다. 그럼 실제 울고 있는 건 날 거거든. 오케이? 내가 왜 너네들 시에서 새는 절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 새는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러기가 등장했는데 이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운다라는 말을 통해서 감정이입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 때 위로의 혼자 루 정자야. 루 정자. 위로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 거듭 말이야. 수정염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도. 수정염인데 이거 렴이라는 단어 가지고 한자를 알려는 건 아니고 한자를 알 필요가 없고 수정염, 렴 또는 렴이라고 하거든. 렴. 요건데 요게 보통 그러니까 발
발.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블라인드 같은 거 있지. 커튼인데 왜 블라인드 이렇게 걷는 이런 거 있죠. 우리 학원에도 있는 거 같은 거. 요런 걸 렴이라고 불렀어. 그 당시에. 근데 수정렴이니까 어떻게 된 거? 왜 중국집 가면 되게 많은 거 있잖아. 구슬을 이렇게 돼갖고 구슬을 이렇게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펼치고 들어가는 것들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중국식 발. 그거. 그래서 수정념을 거둔 말이, 그러니까 리드에 혼자 앉아서 수정념을 거둬놓고 밖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동산의 달이 나고 달, 임금님을 상징하는 소재, 북극의 별이 변이 별이라고 했는데, 미안, 잘 들어. 별이 원래 임금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별은 솔직히 임금님을 드러내는 말은 아닌데, 별 중에 무슨 말이야? 북극성은 임금님을 드러내. 북극성은 임금이야. 북극성은 항상 임금님을 드러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북극 별이, 그래서 북극에 있는 별이니까 북극성. 그래서 임금님이야. 별 갖고 임금님이라고 안 해. 오케이? 그거는 조금 알아둬도 나쁘진 않을 거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동산의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보이니, 그럼 내가 지금 수정념을 걷어갖고 봤더니 달 보고 별을 보면서 임금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북극의 별이 보니까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렇지. 님이신가 반기니, 님 임금이라고 반기니까. 왜? 별과 달이 임금이었거든.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눈물이 펑펑펑 나요. 뭐 이런 얘기지. 나 근데 미안한데 하나만 얘기하자. 야, 이거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건 안 끊기고 있니? 말하는 건 안 끊겨. 화면은 가끔 이렇게 조금씩 끊겨도. 오케이. 그럼 됐어. 자, 눈물이 절로 난다. 끝. 가을 이제 조금 더 나올 거야. 자, 요건데 요게 꽤 좋아. 요 부분이 의외로 시험 문제로 조금 나오기 좋은 놈들이라서 요 얘기는 조금 해볼게. 뭐냐면 청강을 지어내어 보강로에 붙이고자. 자, 이 청광이 여름의 선물이야. 가을의 선물이야. 그래서 가을의 선물. 가을의 선물. 아까 봄의 선물은 매화였고, 여름의 선물은 님의 옷이었고, 가을의 선물은 청광이야. 청광은 맑은 빛을 얘기해. 햇빛을 보내겠다는 뜻이거든. 빛을? 그럼 왜 빛을 보낸다고 지랄하는 거야? 잘 봐. 청광을 지어서 봉황로에 붙이고, 루는 정자잖아. 근데 앞에 봉황이 붙었지. 봉황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새야. 임금을 상징하는 거거든. 봉황, 용 이런 것들이 임금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임금님 루, 그러니까 뭐야? 궁궐인 거야. 궁궐. 임금을 상징하는 새의 루니까 궁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청광을 지어서 봉황로에 붙이고죠. 그럼 청광을 잘라가지고 임금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어요. 뭐뭐하 고저라고 했는데, 고저라는 단어가 뭐뭐하고 싶다는 뜻이야. 뭐뭐하고 싶다. 요런 말로 쓰는 서술어야.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청광을 지어내서 봉황로에 붙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뭐래? 누 위에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치어. 자, 그럼 봐봐. 누 위에, 봉황로 위에. 이 누는 봉황로겠지? 봉황로 위에다가 걸어두고서 팔황은 온 세상에 몇 번 얘기했어. 그치? 팔황. 그래서 천지, 건곤, 뭐 사해, 팔황, 육합, 뭐 그리고 심산곡 이런 것들이 다 온 세상을 드러내는 단어였다고 이렇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 누 위에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치어. 자, 이거 봐. 요건데 봐. 내가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했지. 햇빛과 달빛은 임금님의 은혜라고 이런 얘기를 조금 했지. 왜? 햇빛이 지상을 비춰주고 달빛이 지상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임금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임금님께 청광을 보내줄 테니까 그 청광을 누 위에다가 걸어놓고 온 세상을 비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의 사랑을 멀리 멀리 펼쳐주세요 이 말이거든. 그럼 이건 결국에 무슨 말이냐? 선정을 해달라는 선정에 대한 부탁이야. 그래서 선정 부탁. 임금님에게 좋은 정치를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당신에게 빛을 보내줄 테니까 그 빛을 그 누 위에다가 걸어놓고서 온 세상을 비춰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선정을 부탁하는 건다. 근데 이걸 조금 비꼬아서 생각하잖아. 이걸 좀 비꼬아서 생각하면 너네 지금 정치 못하고 있어. 정치 좀 제대로 해.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요거가 이게 이제 학생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조금 나왔던, 그러니까 학생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썼어. 뭐였냐면 요게 남성 화자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 딱 이 자리인 거예요. 왜? 여태까지는 다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그냥 선물 줘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는 결국에 뭐야? 좋은 정치 해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건 단순하게 좋은 정치만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뭐까지도 볼 수 있는 거냐면 임금님에게
좋은 정치를 부탁하면서 그건 이건 남성화하지 않을까? 남자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야. 전체 내용에서 그러니까 성별적으로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어떤 말인지 되지? 여태까지 봄, 여름 같은 경우는 여성화자의 느낌이 강했단 말이야. 겨울도 여성화자의 느낌이 강하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가을만 남성화자의 느낌이 있다. 밑에 거. 그래서 다시. 여기 나왔네. 심상구국도 나왔네. 심상구국도 온 세상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온 세상. 온 세상이란 뜻이라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면 심산궁곡은 아주 깊이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구석구석을 심산궁곡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온 세상 막 방방곡곡이란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조금 비껴서 생각하잖아. 뭐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냐면 내가 있는 유배지라고 볼 수도 있어. 왜? 내가 있는 곳이 시골이잖아. 심산궁곡이 시골 곳곳을 얘기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임금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펼쳐주세요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생각해보면 뭐냐? 다시 나에게 관직을 주세요라고 해석해도 돼. 오케이? 자, 심상구곡을 점낫은 대낮이야. 대낮같이 맹가소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지. 자, 뒤에 거. 또 나오네. 건곤. 건곤 또 온 세상을 드러내는 단어지? 계속 얘기했지, 아까? 그지? 천지, 건곤, 뭐 사해, 육합, 팔황, 심산궁곡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지금 3개가 나왔다 벌써. 건곤. 온 세상이 폐색하야. 폐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눈 덮였다. 생명들이 다 죽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 건곤이 폐색해갖고 백설. 겨울이지. 겨울. 한 빛일 째 같은. 한이라는 단어가 같은이라는 뜻으로도 쓴다고 했지. 백설이 같은 빛일 째. 쟤는 때라는 뜻으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 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펴가지고 흰 눈으로 다 뒤덮여 있을 때 이 말이겠지. 오케이? 눈 덮인 세상. 밑에 거.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붙여 있다. 자, 이거 미안한데. 이거 너네 언제 선생님이랑 황희의 그거 안 했나? 황희의 사시가 안 했나? 황희의 사시가에도 겨울에 사람도 없고 새도 날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황희의 사시가에 너네랑 같이 안 했나? 모르나? 뭐 그냥 우선 얘기할게. 그럼 사람은 카니와 물론이고 날새 날아다니는 새도 끝쳐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적막한 분위기야. 적막감. 그냥 따로 옆에다가 써줄게. 겨울에 적막함. 사람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물론이고 날아다니는 새도 끝쳐 있어. 자, 밑에 거. 쇼샹남반도 치오미 이렇거든. 자, 쇼샹남반인데 이거 그냥 요걸로 그냥 얘기할게. 쇼샹남반은 우리나라 아니야. 중국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좀 써 있을 거야. 오케이? 여기 보면 중국 호남성에 있는 소수와 상수 남쪽의 언덕으로 따뜻하고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곳을 얘기한다. 남쪽에 따뜻한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소샹남만 나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결국 여기서는 정철의 근거진 전남 창평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따뜻한 거 남쪽이니까 따뜻한 남쪽. 그러니까 너네는 쇼샹남보에다가 아니네 씨 따뜻한 남쪽. 따뜻한 남쪽. 요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따뜻한 남쪽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쇼샹남만도 치료 이러하다. 남쪽에 따뜻한 것도 이렇게 추운데 이 말이지. 남쪽에 따뜻한 것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야. 옥루고처는 옥루 임금님 계신 곳. 고처 높은 곳 임금님 계신 곳. 그러니까 임금님 계신 곳은 더욱 밀러 말해서 뭐 할 거냐. 그럼 결국엔 뭐냐? 한양은 더 추워. 한양은 더 추워. 너 춥잖아 임금님. 임금님 너 추울 거 아니야. 이 말. 그래서 밑에서 양춘을 붙여넣어. 양춘. 이게 봄 기운이야. 봄 기운은 따뜻한 기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겨울의 선물이지. 겨울의 선물. 임금님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양춘을 붙여내어서 잘라내가지고 님 계신데 쏘이고죠. 뭐뭐 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럼 따뜻한 봄 기운을 잘라내서 님, 임금이지.
임금 계신 곳에 쏘이죠. 보내고 싶어요. 당신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나의 정성,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분이지. 모첨 비치네. 모첨이라고 했는데 모 초가집이지? 초가집? 그러니까 뭐야? 유배지야. 유배지의 집. 유배지에 있는 집. 초라한 집. 내 집. 그러니까 모첨에 비친 해를, 그러니까 내 집에 비쳐 있는 이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오늘 임금님 계신 곳에게 보내주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옥루에 비친 그 해가 결국엔 양춘이야. 따뜻한 봄 기운. 옥루에 비친 이 해를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어. 내가 이 유배지에서 있는 이 햇빛을 당신에게 보낼래. 당신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이 말. 듣고 홍상을 님이 차고, 상이라는 단어가 치마를 얘기하는 거고, 홍이라는 건 아름답다는 뜻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지? 홍, 붉은 홍자는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아름다운 치마를 님이 차고, 님이 차가우라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고, 접어놓고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접어놓고 취수를 반만 걷고 옷도 반만 걷어가지고. 잠깐, 홍상이라는 단어에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구나. 시적화자 여성임을 알게 해주는 거 또 얘기할 게 있네. 시적화자 여성이다. 이것도 괜찮네. 그럼 시적화자가 여성임을 알게 해주는 소재가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 아까 앞에 있던 저기 연지분이 있었고, 여기에 있는 홍상이라는 치마가 있어.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소매를 이렇게 반 걷어가지고 일모슈죽에 햄가림도 하도할시야. 자, 일모슈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하거든요. 해가 질 때쯤에 햄가림이라서 햄이라는 게 근심이지. 해다라는 단어에 붙여서 근심 걱정이지. 근심 걱정도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이 말인 거야. 임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많아. 이런 말이지. 임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많아요. 해가 질 때쯤에 이렇게 앉아서 임에 대한 걱정,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갸른 해, 갸른 해 짧은이란 뜻이지. 짧은 해, 수위는 쉽게란 뜻이지. 쉽게 지어 떨어져서 긴 밤에 고쳐 앉아. 그러니까 밤에 앉아 있나 보지. 청등을 걸은 곳에 공전후 악기야. 위로지. 나를 위로해 주는 소재, 악기. 악기는 보통 풍류 아니면 위로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이제 위로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겠지. 청등을 걸은 곳에, 청등은 등불이야. 뭐 잘 알겠지만 내가 쓸게. 등불을 걸어놓은 그 곁에다가 공전을 놓아두고 악기를 놔놓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비껴시니. 꿈에나 님을 보고 턱 받고 비꼈다. 꿈꾸겠지. 자,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잖아. 누구 엄청 만나고 싶은데 현실에서 못 만나. 그럼 어떻게 잠자서 꿈속에서 임금님 만나잖아 보통. 그지? 그 패턴이야.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 비끼고 턱 받치고 비껴 있으니, 앉아 있으니. 앙금, 앙금인데 원앙금이야. 원앙금 이불이야. 아까 전에 원앙금은 그냥 옷감이었잖아. 여기서는 그냥 이불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앙금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샜고, 그럼 차기도 차구나. 촉각적 심상인데 쓸쓸함을 부각하지. 촉각, 쓸쓸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준다. 원앙금도 차기도 차네. 이 밤이 언제 샜고. 자, 뒤에 거 볼게.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서운날, 뭐 대구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루도 12때고 하루도 서운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루도 12개의 시간이 있고 한 달도 30일이라는 날, 시간이 길다라는 거야. 시간이 길다, 외로움의 시간이 길다, 많다 이런 뜻인 거지. 지루하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자, 읽어볼게. 하루도 12때고 한 달도 30일인데 적은 더 생각 마라. 이 실은 믿지 아니. 그러니까 뭐야, 나의 어떤 근심 걱정을 잊으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그리움을 잊자 했더니, 그지? 그래, 그리움 그만 좀 생각하자, 떨쳐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밑에 마음에 맺혀 있어 골추에 깨쳐시니. 그러니까 뭐냐, 몸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지. 그리움이 몸에 새겨졌다. 떨칠 수 없는 그리움. 그지? 떨칠 수 없는 그리움. 너네 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각골통한 이런 말 들어봤지? 각골통한. 뼈에 새기는 듯한 아픔 이런 말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임에 대한 그리움이 거의 각골통한 수준인 거지. 뼈에 새겨진 아픔 같다.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에 깨쳐셨더니 편작이 열리라. 편작이라고 해서 이제 화타랑 유사한 사람이야. 화타는 애들 아는 애들 좀 있거든. 화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명이야. 명의. 그러니까 의사인데 엄청 유명한 사람. 허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편작이라는 사람이 화타보다 더 먼저 때의 사람이야. 화타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편작이 먼저 되게 유명한 의사였고 그 다음 때가 화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때가 뭐 허준이라고 할게. 허준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야.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편작이 훌륭한 의사가 10명이 온다 해도 이 병을 얻지 아니 서리법이지. 서리법. 그리고 이 병은 상사병이겠지 뭐.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병. 훌륭한 의사가 10명을 뭐 어쩔 거야. 내 병을 못 고칠 건데. 이 말이야. 편작이 10명이 온다 해도 이 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병은 못 고쳐요. 이 말. 자, 그럼 어떻게? 어와 감탄사. 내 병이야. 내 병 아까 상사병이지? 이 님의 탓이야. 님의 탓이로다. 당연하지. 님을 그리워서 생긴 상사병이니까.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임에 대한 원망이 살짝 드러난다고 봐도 문제는 없겠다. 그지? 원망으로 시험자가 나오진 않지만 이거. 어쨌든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야 결국엔. 차라리 시어디어. 또 나왔네. 시어디어. 시어디어라는 단어가 죽어서란 뜻인데 환생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지? 환생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고. 다시 태어나는 걸 전제로 깔아놓는 죽음을 얘기할 때 쓴다고. 차라리 시어디어서 범나비 되었다. 자, 범나비 중요한 말이지. 나비. 왜? 화자의 분신이니까. 여기 써있다. 화자의 분신. 써있네. 차라리 죽어서 내가 범나비가 되고 싶다. 죽어서 범나비가 돼가지고 왜? 임금님에게 갈 수 있을 테니까. 당신에게 나비가 돼서 갈 수 있을 거니까. 범나비 되고 싶습니다. 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조 쪽 아니다가. 와, 이것도 골 때리는 거야. 뭔 줄 알아? 내가 나비가 돼서 당신에게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왜? 그냥 가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꽃나무 가지에 가가지고 꽃가루나 이런 거 좋은 기운들이나 이런 거 묻혀가지고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쪽 아니다가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나래로. 그지? 향기가 묻은 나래로. 그럼 이건 뭐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 나의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이겠지. 향기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당신의 옷에 가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옷에 가서 앉고 싶어요. 죽어서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일편단심이라고 써있지? 요 일편단심 괜찮은 거야. 왜? 죽어서라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죽음을 초월한 사람. 초월한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 죽어서라도 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 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조쪽 아니다가 향기 묻은 나래로 당신 옷에 님의 옷에 올물이라. 밑에 거.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아려 하노라 라고 돼서 이게 왜냐면 정격가사야. 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글자 돼서 글자가 많이 벗어나고 여기 5글자고 여기 3글자인데 얘도 어쨌든 정격가사라고 보통 얘기하기는 해. 글자 수가 좀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자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쫓아려 하노라. 인도님은 그게 난지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또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지. 내가 죽어서 당신에게 가면 당신이 그게 나인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난 그래도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이겠지. 끝. 이렇게 하면 3인곡이야. 정리. 아이씨 끝까지 하려고 했더니 못했네. 아까 뭐야 정신 없어갖고 막 제대로 못해갖고 그런가 보네. 아닌가? 구찌 봐서 그런가? 구찌 씨. 자, 아무튼 우선 요거고 너네 네모칸 여기 뭐 쳐여져 있네. 요걸로 보고 하자.
너는 네모칸 거. 자, 가에서 광안전은 임금님 계신 대거를 의미한다. 됐지? 라에서 뭐뭇은 감정입이 돼 있다? 기러기겠지. 바에서 화자는 뭐를 통해서 죽어서도 임과 함께한다? 범납이겠지. 이거 좋은 단어들 많이 났다. 기러기, 범납이 이 두 개는 좋은 놈이야. 꽤 괜찮은 놈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우선 요거고. 이것도 얘기할까? 해제 한번 잠깐 볼게. 해제 한번 읽어보자. 임금님을 연모하는 연군지사. 연군지사는 뭐야? 임금님을 사모하는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야. 연군지사의 노래다. 임금을 임으로 자신을 여인으로 설정해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했고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 자, 쓸데없는 얘기인데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아니 우리말의 구사 맞나? 한자가 되게 많던데 이럴 수 있네. 정철 선생님의 작품은 그냥 다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 보면 서술어가 주로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서술어가 주로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계절의 흐름.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난 이게 더 별표라고 생각해. 계절의 흐름. 계절에 따라서 정서를 표현하는 돋보이고 충신 연주시랑 고려의 정과정과 왜 그랬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됐고. 뭐 끝. 뭐 얘기하면 돼. 끝.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머지 것들은 너네 그냥 한번 살짝만 읽어봐도 돼. 많이 중요한 것들은 아니야. 됐네. 자, 우선 요렇게고 뒤에 송민곡이네. 송민곡 다 지워버려야겠다. 근데 송민곡까지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못했네. 송민곡이 짧아갖고 금방 하거든. 근데 이게 송민곡을 했던 애들이 없나? 여기? 시간이 조금 애매한가? 그럼 이렇게 하자. 미안한데 3인곡을 빨리 한번 후딱 한번 3인곡 후딱 이렇게 불편한데 이거? 중요한 것만 조금 찍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럼 중요한 것만 후딱 여기 처음부터 한번 살짝 훑어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딱 찍을게 그냥. 이게 님 그럼 운명의 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사랑했지만 한승의 호물인가 이 사람이 나오는 쪽 같지만 나라는 젊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임과 내가 사랑을 했던 그때 그지? 임의 사랑을 받던 때 관직에 있던 그때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데가 없어서 평생을 한대 여자한테 당신과 내가 평생 사랑하고 싶었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왜 오두고 그리는 거? 나 지금 임과 헤어져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엊그제 님을 모시다 광안전을 올랐더니 자 여기서 나온다. 엊그제 님을 모시다 광안전에 내가 올라왔는데 임금과 함께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더디 어때? 하게 내려오니 자나 유배지에 내려왔다 얘기하고 있어. 올 적에 비스머리 얽힌 지 3년이라 나 유배지 온 지 오래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유배지에 내려온 이유가 안 나오지. 그지? 유배지에 내려온 이유가 안 나온다고. 근데 재밌는 게 송민국은 유배지에 내려온 이유가 나와. 그게 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임금님에게 오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임금님의 마음을 거슬렀기 때문에 라고 아예 얘기를 해. 그런 분이 이 본문에서는 등장합니다. 뒤에 가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더 읽어볼게. 자 밑에 거. 연집은 인내만은 눌며 보였고 연집은 시적화자가 여성임을 알게 해주는 소재로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놈이야. 알아두면 좋고 이건. 자 밑에 거 마음에 맺혀있고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이 첩첩히 쌓여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긴 좋은 요소가 맞기는 해. 추대구가 나왔잖아. 그지?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첩첩히 쌓여있어서 눈에 보이게 표현했으니까 추상적 수생의 구체화로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거. 그리고 밑에 거 짓는 야수의 뒤를 잃는 물이라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인생은 유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뭐 나는 근심 걱정이 많아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른다고 내가 유배지에서 세월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네. 염량이 때려나 가는 듯꽃처럼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 듣거니 보거니 느끼려다 세월만 이렇게 빨리 가니까 나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슬퍼요. 자 밑에 거 이제 봄 여름 가기를 시작하네. 동풍이 건또 불어 적설을 치니 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봄바람이 불어서 눈을 녹여내니까 창밖에 싱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봄이 되니까 매화가 폈어. 근데 이 매화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펼쳐져 있네. 황혼의 달이조차 벽에 맡아 빛이니 느끼는 방에도 님이신가 아닌가. 와 달빛을 맞으니까 내가 임금님이 떠올라. 그래서 내가 뭐라냐? 저 매화 꺾어내 님 계신 데 보내보자. 그래 내가 저 매화를 꺾어서 당신에게 보내고 나에 대한 사랑을 저 매화로 보내겠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하고 싶고 그래 내가 이 매화를 보내면 님이 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임금님이 이 매화를 보고 나를 기억해 주실까? 궁금지. 자 밑에 꽃 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이번엔 여름이 됐네. 나이는 적막하고 심하게 비었다. 나 지금 쓸쓸하게 있어. 나이는 적막해. 내가 있는 곳은 너무너무 조용하고 내가 있는 방은 아무도 없어. 혼자 쓸쓸히 있어. 밑에 거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더니 내가 커튼도 걷어놓고 병풍을 뒤에 둘러놓고 이렇게 봤더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기냐? 아,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 나는 마음이 외로워 쓸쓸해 이 말. 근데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을 풀테는 그래 내가 할 거 없으니까 옷이라도 만들어야지. 옷감을 펼쳐놓고 화려한 실들로 꾸며가지고 금자로 견하셔 자로 잘 재단을 해갖고 님의 옷을 지어냈더니 소품은 카니와 제도로 갖출 쓰고 솜씨가 너무 좋구나. 내가 정말 이 옷을 이쁘게 되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 됐고 산호수 찌개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내가 이쁘게 포장해서 임금님에게 내가 보내려고 했더니 그치? 님에게 보내고 님 계신다 바라봤더니 내가 님 보내려고 준비를 해갖고 그쪽을 바라봤더니 산인과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와 임에게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멀다. 너무 험하다. 너무 거칠어. 갈 수 있을까? 이거. 왜? 내가 그만큼 임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임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천리만의 길을 뉘라서 찾아갖고 이렇게 먼 걸 누가 데려다 갖다 줄 수 있을까? 임과 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가 이걸 갖다 줄 수 있을까? 혹시 만약에 도착한다고 해도 이걸 나라고 반가워해줄까? 요 얘기까지. 승재 왜 나가? 원승재 이 새끼 나갔어. 갑자기 왜 튀어나갔지? 갑자기 나갔네? 자 뒤에 자 밑에 보면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지. 자 이제 가을로 넘어갔어. 하룻밤 서리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지. 그럼 하룻밤 서리에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 기러기가 운다. 시험문제 나오고 너무 좋은 놈. 이것도 별표. 기러기가 우러낼지. 원승재 카톡했어. 집이 네트워크가 꺼졌대.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된대. 오케이. 어쨌든 뒤에 거 볼게.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지. 감정이입 시험지 나오기 정말 좋은 놈들 중에 하나야 이런 거. 그럼 듣고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든 말이. 그래서 내가 기러기가 울고 막 날아가니까 내가 혼자 정자에 올라가지고 커튼 걷고 밖을 봤더니 동산에 달이 나고 밖에 달이 보이고 북극의 별이 보이네. 북극성이 보여. 임금님이 보인다라는 거야. 달을 보면서 내가 임금님을 떠올리는 거야. 님이신가 반길이 눈물이 절로 난다. 저거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 임금님 너무너무 그리워. 보고 싶어. 뒤에 천강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내가 당신에게 이 맑은 기운을 띄어가지고 맑은 기운을 띄어서 당신에게 보내드려요. 누 위에 걸어놓고 누 위에 걸어놓고 파랑을 다 비춰. 온 세상을 다 비춰주세요. 온 세상을 다. 심산둥곡을 점납과 치매 가소서. 이 온 세상을 정말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선정을 베풀어주세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요 말. 그래서 이게 약간 위정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 내가 요 위정자로서의 모습이 얘기 안 했네. 남성화자의 느낌이라고 했지? 위정자. 위정자의 모습. 위정자가 뭐냐면 관직에 나간 사람을 위정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관리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정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승재 들어왔나 보다. 자, 요렇게. 그러면 뒤에 거. 그러면은 가을에서는 위정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남성화자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좋은 정치에 대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요 정도까지. 밑에 거. 건곤이 페스카에 백설이 한비 칠제. 온 세상이 눈이 덮여가지고 온 세상의 생명이 죽어가지고 흰 눈이 다 덮여져 있을 때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 물론이고 날아다니는 새마저도 그쳐있더라.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더라. 효샹 남반도 추움이 이렇거든. 내가 있는 남쪽도 따뜻한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누고쳐야 더욱 이러면서 말이요. 임금님 계신 북쪽은 말해서 뭐 할 거냐. 거기 훨씬 더 추울 거야. 이 말. 양춘을 붙여내요. 님 계신 데 쏘이고죠. 내가 따뜻한 이 봄 기운을 뜯어내가지고 임금님 있는 데서 보내고 싶어. 무천 비친 해를 옥내에 올려고죠. 우리 집 지붕에 비춰지는 이 햇빛을 임금님에게 보내고 싶어. 똑같은 말이야. 밑에 거. 홍상을 님이 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내가 그러니까 치마를 걷어놓고 옷 소매를 걷은 다음에 그지? 일모슈죽의 행발갈사. 내가 그래서 이걸 보내려고 했더니 일모슈죽의 해가 싹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심 걱정이 많더라. 임금님 잘 살고 계실까? 추운데 별 문제는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임금님이 나는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걱정이 많기도 많더라. 짧은 해가 쉽게 떨어져가지고 긴 밤에 고쳐 앉아. 내가 밤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청등을 걸은 것에 공전으로 놓아두고 혼자 악기를 옆에다 놓고서 꿈에나 님을 보려고 텃밭 걷기 전에 내가 꿈속에서 님을 보고 싶다고 내가 텃밭 보고 이렇게 졸고 있었더니 앙금도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이 언제 샜고 내가 있는 이불이 차갑기도 차가워. 이 밤이 언제 샜 거냐. 이불이 차갑기도 차갑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불이 차가운 거야. 내가 왜 옛날에 왜 그런 얘기 했었을 거야. 선생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잔단 말이야.
자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애기 없을 때 우리 와이프가 꼭 잘 때 나더러 맨날 뭐라고 했냐면 뒤로 돌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보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와이프끼리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자래. 아, 왜 등을 돌리고 자래? 등을 돌리지?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등이랑 이제 허리 있는 데 쪽에다가 자기 배를 갖다 대고 자. 그래야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등 쪽에 붙어서 잤어. 자기는 배가 따뜻해야지 좋다고. 그래서 그래. 근데 나는 등이 뜨거운 게 싫어. 우리 와이프가 등을 갖다 붙이면 뜨거운 게 싫어. 그래서 자면서 이렇게 피해.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와이프는 추우니까 자꾸 붙어. 그러다가 내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졌던 거야. 신혼 초창기에 침대에서 되게 자주 떨어졌거든. 그게 하여간 우리 와이프가 자꾸 등 뒤에서 밀어가지고 나는 자꾸 피하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 좀 떨어졌었거든. 근데 얘도 똑같은 거야. 이불이 차갑기도 차가워. 혼자 있으니까 이 밤에 도대체 언제 살 거. 그러니까 차가운 이불 속에 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막 건심 걱정만 있다. 그 말.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지. 하루도 12대고 한 달도 서운하다. 시간은 참 길구나. 외로운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저건 더 생각하지 말자. 이 근심 걱정 생각하지 말자. 이 시름을 내가 잊으려고 했더니 마음에 맺혀 있고 골조에 껴지니. 내가 이 시름을 그만하려고 했더니 이 근심과 걱정이 뼈에 새겨져 있는 거야. 뼈에 새겨져 있어서 이 근심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평작이 여류다. 이 병을 하자니. 그래, 훌륭한 의사가 10명이면 뭐 할 거야. 이 병을 못 고치는데. 왜? 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사랑, 나의 이 상사병 아무도 못 고친다라는 거지. 어와 내 병이야. 이인임의 탓이야. 그래, 이 병은 임금님 탓이다. 당신을 만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뭐래, 못 만나니까 뭐래. 차라리 죽어가지고 범나비가 되겠다. 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면 그때는 당신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어. 이것도 시험지 나오기 되게 좋은 놈이야. 별표야. 범나비가 되고 싶어.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쫓아다니다가 향기 모르는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그러니까 만약 당신에게 갈 때도 내가 좋은 기운들을 묻혀가지고 당신에게 가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쫓아라느라. 내가 그렇게 가면 님은 그게 나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그래서 당신을 죽어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드러낸다. 끝. 이게 원래 고3 애들에게 하는 3인곡입니다. 한 30분 만에 할 수 있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30분 만에 보통 할 수 있거든. 고3 애들한테. 근데 너네는 처음 하는 거라 일부러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굳이 얘기하다가 늦었네.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잘 이해되지? 괜찮지? 그지? 워낙 필수적인 작품이라서 오늘은 뭐 요것만 좀 자세하게 하고 끝내자. 어쩔 수 없네. 원래 송민곡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못했다. 다음 시간에 송민곡을 하고 뭐 뒤에 있는 작품 뭔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중요한 작품은 이제 좀 덜 할 거야 이제부터. 저 뒤에 규원가 말고는 중요한 작품이 부수적인 작품들일 거야 거의 대부분. 근데 가사는 미안한데 부수적인 작품도 잘 알아두는 게 좋다. 오케이, 가사는 웬만하면 좀 꼼꼼하게 부르는 게 좋아. 다 좋아.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